안녕하세요. 개미디렉큐 김보람입니다. 간밤 ECB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장담했었던 특단의 조치는 없었지만 시장 실망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1850선은 견조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장 초반 1840선에서 1% 넘게 하락 출발했던 지수는 장중 낙폭을 줄여 1860까지 회복했지만 5일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1850선을 현재 유지하는 중입니다. 수급별로는 주체별로 장 초반과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장 초반 매수하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6일 만에 매도 전환이고요. 현재는 80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현재 개인이 200억 원, 기관 쪽에서 500억 원 정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통신업종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0.6% 정도 내려와 있고요. 현재 185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이틀째 내리고 있지만 거래소 쪽보다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만 팔고 있고 역시 개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5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70억 원, 기관 쪽에서는 7억 원 정도 매수합니다. 그 가운데 지수는 어제보다 2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현재 46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은 ECB의 미온적 대응에 원달러 환율은 이틀째 올라서 113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장 초반 고점이 1137원이었고요. 저점은 1134원. 상승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요. 현재는 3원 20전 오른 1134원 9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점검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전화 참여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요. 먼저 오늘장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까지 현명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제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는 22실감 실망감의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분석과 함께 오늘장도 짚어주시죠. 22 통화정책회의가 정말 시장에는 많은 기대를 가지게 했었죠. 예. 근데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대책을 확실히 내놓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혀 없죠. 그렇지만 시장을 봤을 때 22 통화정책회의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가 너무 그 결과를 기다리던 입장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 내용을 잘 짚어보고 성명서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난번에 나를 믿어라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다가 되돌렸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의도했던 것은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 3차 LTR로 뭐 이런 것들도 좀 기다렸는데 이것도 역시 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분데스방크 총재가 많은 것을 좀 반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 정책을 실행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단 그 국채 매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추가적인 비전통적 조치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이때까지 국채 매입을 안 하는 쪽으로 계속 코멘트 하다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번 통화정책 회의보다 좀 진일보한 내용이 좀 나왔고요. 또 FOMC에서도 역시 그런 내용이 한번 있었죠. 뭐냐면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결국 FOMC나 ECB는 전부 다 이번에 어떤 코멘트에 있어서만큼은 평상시 때보다도 굉장히 강한 어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내용을 보시면은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언급한 것 중에 수주일 내에 정책 조치에 대한 적절한 모형을 설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기간을 완벽하게 정하진 않았지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완전히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2가 국채 매입에 나서기 전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국가의 정부는 그 EFSF죠. 그러니까 ESM이 9월에 도입되기 전에 EFSF가 9월까지 움직이게 되는데 거기에 국채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밝힌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시장에 약간 부담이 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그럴 의사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ECB 조치가 9월 전에 나오기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ECB의 3개 위원회가 현재 유로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하고요. 최종 방안에 대해서 투표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못했지만 어쨌든 진행되는 건 있다라는 것은 투자가들에게 그래도 그나마 부빌 언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에서 국채 매입에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 임무에서 벗어난다고 주장하는 분데스방크의 어떤 반대를 일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상을 단기물에 한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단기물에 한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것을 확인시켰기 때문에 ECB가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ESM이죠. ESM의 그 은행 라이센스 주는 부분인데, 만약에 은행 라이센스를 주게 되면은 그 ESM은 마르지 않는 셈을 얻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안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어렵답니다. 그래서 ESM이 적절한 거래 당사자로서 인식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ESM에 대한 부분 물 건너갔다 보고요. 일단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무리가 돼서 발표가 나는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했는지 시장은 하락을 많이 했었다가 낙폭을 좀 줄이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까지 봐야 되겠는데, 오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79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10억을 매수하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가 190억 정도 들어오는 게 특징이죠. 특히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1200개 정도를 매수해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하락 쪽으로 가는 거를 약간 방어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지금 그 매수는 화학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고 매도는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을 하고 있죠. 또 운송장비 업종에서 한 270억, 금융업에서 한 1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운송장비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이 매도 쪽에 몰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금융업은 한 63억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지금 51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쪽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52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전자에서 LG전자가 4.7%, LG디스플레이가 3.7%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죠.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지금 약보합이나 1% 내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신업 쪽에도 한 200억 정도 진입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에서 현물에서 외국인들은 매도지만 그 매도에 대해서 기관이 매수 대응을 해주는 게 특징이고, 또 외국인은 선물을 일단 막판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매수 우위 쪽에 두면서 일단 시장 하방 경직성을 좀 키워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뭐 SK텔레콤이나 KT 정도가 플러스 2%고요. 나머지 정도 거의 하락. 그다음 게임즈에서 NHN이 2.9%. 그 다음에 정유주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 중에 LG라든가 GS 같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잘 견뎌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제가 보는 것은 시장이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 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전일 종가 부분이 이제 1869포인트였습니다. 아까 1860까지 올라갔다 지금 다시 17포인트 밀려서 1852포인트인데 1869포인트까지 회복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봐가지고는 중국이 지금 플러스권에서 전입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2시에 중국장이 열리는데 중국이 만약에 강한 반등이 들어온다면 아시아권도 낙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종가상 1869포인트를 안착하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즐거운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그리고 YG인베스트 심규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해드립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려야겠죠.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한데요. 포트폴리오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을 받아봅니다. 전화로 들어온 분인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삼성전자를요, 8월 네. 1일 날요, 네. 130만 원에, 네. 매수를 했더니 어제 막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급작히 막 떨어지니까 벌벌 떨려서 네. 문자를 넣어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8월 1일에 매수하신 이후에 어제 계속 내렸었고 오늘은 예,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예, 앞으로 올라오네요, 어떻게 좀. 네, 130만 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예. 비중은 몇 %라고 하셨죠? 한 15% 됩니다. 15% 정도 비중 되시고 현재 가격은 125만 원 정도네요. 또 다른 종목도 보유 중이신가요? 그 종목도 조금 안 좋구나. 어떤 종목이신가요? 예, 또 포스코를 하나 더 묻고 싶은데요. 네, 포스코 매수하신 가격이 꽤 높으신가 봐요. 포스코가 2010년에 아이고. 3월 26일 날 네. 52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날짜도 정확하게 3월 26일 52만 원에 매수하셨다고요? 지금 예. 가격이 36만 원 뜨면 손실이 꽤 크신데 마음고생 예. 심하셨겠어요. 비중은요? 비중은 20%예요. 20% 적지 않으시고요. 빨리 상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네.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와 포스코입니다. 삼성전자 15% 비중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130만 원에 매수하셨고 포스코는 오래전에 매수하셨죠. 52만 원 비중이 20%라고 하셨는데요. 이 두 종목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와 함께 할게요. 네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네. 일단 삼성전자 130만 원에 네. 사셨잖아요. 네네. 뭐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좀 더 보유를 하시자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 한번 분위기를 보시면 네. 지금 주가 자체가 지수 자체가 얼마 전에 이제 1800 그리고 1900까지도 한번 올라갔었죠. 네, 예, 그리고- 1900선을 예. 도달을 할 거라고 열일 있다 하길래 예. 삼성전자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지수를 끌어주려면 전자가 끌어 올라가겠죠. 맘 놓고 들어갔더니 예. 막 그냥 밀리는 거예요. 예, 그거 방송을 꼼꼼하게 안 보셨네요. 서울경제TV에서 제가 항상 네. 얘기했던 게 1900에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1900선을 그렇죠. 그러니까 맞고 지금 다시 또 1850을 또 지지를 받고 그런 예, 예. 상황인데 좀 더 보유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는 게 1900까지 올라갈 때 예, 가장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죠. 예, 예. 예. 그러면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면 삼성전자를 다시 올려야겠죠. 예, 예. 지금 상황에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고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나갈 건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잖아요. 예, 예. 그만큼 외국인의 물량 자체도 어느 정도 잔존해 있는 부분이 있고 기관의 물량도 잔존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2분기의 실적이 가장 좋았던 기업을 뽑으면 삼성전자다. 그리고 3분기 기대가 되는 기업도 삼성전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줄을 한 개만 꺼볼게요. 네.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22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요 선이 엄청 중요한 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요 차트를 한번 돌려볼게요. 거꾸로. 네. 예, 거꾸로 돌려보면 여기에 보면 갭 하락이 있었죠. 여기서 갭 하락이 있었죠. 네. 여기에
여기에 지금 요거 복 나오고 난 다음에 갭 하락이 지금 떨어졌죠. 갭 하락을 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요 갭을 메꾸고 난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시기죠. 네. 갭을 메꿨잖아요. 네. 메꾸고 나니까 다시 여기에 지지를 받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 요거를 뒤집어서 다시 원상태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우상향 패턴이 되죠. 예. 예,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예, 예. 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왔느냐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종합지표 주가 지수인데요. 네. 자, 여기에도 1850을 밟고 난 다음에 1900선이 여기인데 어떻습니까?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드라기가 뭘 말했든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850이 지지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주가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도 120만 원 밑으로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더 늘리시자. 혹시나 내려간다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이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종목은 포스코죠. 예. 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뭘 보시냐 하면, 예, 집에서 나중에 혼자 계실 때 포스코하고 거기 중국 차트를 같이 보세요. 상하이 종합지수하고 같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를 보시면 일단은 저점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저점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끌어올리기는 힘들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대신 경기 회복에 들어가면 맨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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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지금 포스코 사고 난 다음에 몇 년 걸렸죠? 2년이 넘었어요. 2년이 넘으셨죠? 예, 예. 그러면 2년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연방 저점 매수를 예. 39만 원, 뭐 30몇만 원에 자꾸 해 넣었어요. 넣었더니 그래도 그렇게 50만 원까지는 자꾸 다음 달을 이제 뭐요 추가 매수를 하도 그렇게 지금 한 49만 8천 원에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내려가는 거에 추가 매수는 하는 거는 뭐 그냥 돈을 남한테 주는 거는 똑같은 거고요. 네, 추가 매수 해봤자 네. 별 불러 였거리 하다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 예, 예. 대신에 지금 경기 회복 모멘텀이 일어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 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예, 예. 예, 그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1년에서 2년 정도 걸려요. 예. 그만큼 통화량을 정책을 조절한다는 거는 그만큼 외부적인 요인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실물 경제, 우리가 흔히 증시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1년에서 최소 1년에서 2년은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 죄송하지만 이제요 금년 말까지 45만 원 정도는 안 갈까요? 아, 힘듭니다. 예, 사실상 네? 힘들고요. 안 예. 가요? 힘들어요? 예, 예.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지금은 저점도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대신 왜 제가 기다리자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벌써 손실이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벌써 손절하기에는 너무 늦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 돈이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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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절하라는 말은 제가 도저히 못 드리겠고, 대신에 예. 시간을 좀 가지시고 좀 더 기다리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좀 더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예. 기다려야 돼요? 네. 아우, 너무 힘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개미디렉트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7956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45,60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이 40%인데 이 종목은 심기현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영업이익률에 대한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이 30% 넘는 하락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주가에 있어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재 45,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제 결론적으로는 우선은 좀 분할 매도 혹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우선 OCI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 부진과 함께 그리고 역시나 업황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부담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점 태양광 업황과의 큰 연관성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시장에서 인식은 태양광 업황과 상당히 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게끔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예측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보다는 좀 하락 쪽에 무게 두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무더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나오곤 있지만 사실 원자력과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쪽으로만 투자 심리가 쏠려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풍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 축소하자, 즉 비중을 40%까지 들고 가기에는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은 목표가까지는 44,500원 그리고 손절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9,000원 만약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전략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한다면은 41,500원만 이탈되더라도 우선 손절 처리하셔갖고 이 종목에 있어서는 흐름이 하락 추세인 만큼 우선은 지금 매물 부담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을 주가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OCI 머티리얼즈 상담해 드렸고요. 이렇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죠?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빨리 지금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어제 상장된 종목입니다. 나노스 들어왔는데 이번 매수하신 가격이 1,300원,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어제 상한가로 올라왔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조금 오르고는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말씀드리면요. 일단 상당히 뭐 차트적인 부분을 좀 많이 잘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1,300원, 1,100원에서 1,300원 사이는 적정 가격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나와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1,100원이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잘 잡으셨다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지금부터의 주가 흐름을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나노스 같은 경우에 휴대폰 카메라 모듈 업체거든요. 그리고 요거랑 디지털 옵틱이랑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요거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상장되자마자 상한가를 갔죠.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좀 밀리고 난 다음에 16,800원을 고점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세를 이제 다 줬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내려오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나노스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면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디지털 옵틱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안 보이고 마이너스 지금 1%대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럼 나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목표 수익률을 조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10%를 정하셨으면 오늘 아침에 팔 수 있었죠. 11,300원이 10% 자리니까 팔 수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안 정하시고 그냥 용론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때는 분봉으로 보시면서 30분봉을 보시면서 그때는 매매를 좀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만약에 30분봉으로 보시면 본전이 되면 1,300원에 다시 도달하면 파시고요. 그게 아니고 목표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하신다면 그때는 좀 더 들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장이 되는 주식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정보 자체가 아주 미비합니다. 미비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통 물량 자체가 지금 보니까 730만 주거든요. 그러면 730만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이저급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몇 번을 해먹을 수 있는 차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오늘 도치 모양으로 만약에 끝난다면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만약에 흘러내리는 1,300원까지 다시 흘러내리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자. 대신 1,300원이 안 흘러내리면 그때는 좀 더 롱런으로 한번 들고 가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세는 지금 좋습니다. 예. 네, 나눠서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시노팩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2912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2,050원이시래요. 근데 목표가가 2,110원이신가 봐요. 2,11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뭐 2,110원이면은 거의 다 올라왔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고, 좀 더 매수가 부분 이상에서는 파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역시나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마 가능한데, 플렉시블 관련된 디스플레이 그 테마와 그리고 물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사실 두 테마 모두 앞으로 하반기에 있어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우선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9월달, 10월달에 있어서는 보다 더 큰 폭의 성장성과 이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자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조금 뜸하지만은 그래도 선거 관련된 이슈,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는 다시 한번 선거처 부각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인 만큼 시노팩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 매수가보다 이상인 약 2,400원 이상대까지를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네.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테마 중에 어떠한 테마가 먼저 분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먼저 IT 관련된 부분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2,400원 이상인 약 2,500원대, 그리고 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약 2,300원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치로 한 2,400원 정도 잡으시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보수적이다라고 한다면 2,300원대에서는 파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시노팩스 주가가 3,500원대에서 내리막길 걷고 있지만은 그래도 테마 형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한 번쯤은 튀어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노팩스 예상하셨던 2,11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시고요. 보수적으로 본다고 해도 한 2,300원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2,400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십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서울 반도체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4822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2,700원, 그리고 비중이 30%신데 단기와 중기 전망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 종목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피해야 될 종목 중에 저는 5순위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시장 분위기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혹시 나중에 모니터 같은 거, 저가형 모니터, LED 모니터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아니면 LG전자에서 나왔는 LED 모니터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모니터를 좀 자주 만들고, 그리고 저가형 TV를 만들죠. LED 쪽으로. 그런 분야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24인치 LG전자 모니터 한 개 구입했었는데, LED 거요. LED요. 2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가형, 그래서 LED 모니터를 보니까 가격이 18만 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LG전자나 삼성전자, 그래 브랜드 네임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2만 원이나 3만 원 차이면 대부분이 저는 그거 대기업 거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위해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판매가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많고요. 그게 2분기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3분기에도 전망은 그다지 밝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인 면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같이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26,700원대가 보여요, 지금. 근데 그 전에 갭이 있었죠. 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갭을 밑으로 하향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도전을 21,700원을 뚫으려고 한 번에 도전을 했는데 이날 실패했습니다. 7월 25일 날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7월 30일 날 다시 한번 21,700원짜리를 도표를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21,7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대부분이 21,500원 사이에서 맞고 내려오는 차트죠.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추가적인 하락으로 내려갈 확률이 거의 뭐 90%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중기적으로 만약에 서울 반도체가 우상향 패턴으로 다시 나타나려면
일단은 중국 모멘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되고요. 그리고 LED가 보급이 엄청 많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LED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체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하니까 뭐 지금 중기적인 거나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믿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기대감에 항상 오르는 것들은요,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다시금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하는 중에도 무료 문자 번호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아직 저희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 그 종목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어요? 아, 예, 대구입니다. 대구에서요. 많이 덥죠? 예, 대구 상당히 덥습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좀 시원하게 좀 더위 좀 식혀드릴 만큼 종목 상담을 잘 해드려야 할 텐데 어떤 종목인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하고요. 네, 위메이드하고요. 메디포스트와 위메이드. 예, 예. 두 종목 매수하시는 가격 한번 들어볼게요. 메디포스트부터요. 아, 지금 메디포스트하고 위메이드가요. 네, 지금, 메디포스트가 10만원, 20%, 10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얼마십니까? 20%요. 20%시고요. 위메이드는요? 위메이드도 이게 5만원 그때 내가 20%거든요. 5만 원에 비중이 20%시고요. 두 종목 저희가 봐드리면 될까요? 아, 이거 아무래도 제가 8월 3일인가 그때 네, 각각 40% 해가지고 전량량 매도하고, 네. 그래서 또 혹시나 또 올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20% 다시 이제 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요, 전화 상담 아주 잘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화는 끊고요. 상담 TV로 통해 계속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상담 네. 듣기 전에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메디포스트, 위메이드 두 종목입니다. 먼저 메디포스트는 매수하신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셨고 비중이 20%시고요. 위메이드 마찬가지로 20% 비중으로 담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이 두 종목은 심기현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부분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고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이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미래 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가장 큰 수혜 관련된 업종과 섹터가 바로 줄기세포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지금 당장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대해서 크게 대세 상승을 할 만한 시장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겠고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인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시점 그렇게 큰 시세를 못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역시나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시세 분출이 약간은 좀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사실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테마가 형성이 돼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신약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뭐 여러 가지 미국과 관련된 해외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나와줘야지만이 급등 양상 보이는데 최근에 뭐 그러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시세를 분출 못하고 있다는 거 역시나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다른 쪽으로 쏠려 있다는 점 염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바라보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냥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언제 이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이 정말로 현실에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조금 자르시고 그리고 시장 상황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불안감이 큽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 낙폭 과대 보이는 종목 쪽으로 언제든지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현금화하시는 전략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위 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컸습니다. 카카오 관련된 부분, 뭐 게임 출시 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지만은 주가는 오히려 카카오 관련된 게임 출시 이후에 좀 하락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동안은 기대감으로 약간의
불확실성이지만은 단순히 시너지 효과민 상당히 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기대감이 재료 노출에 따른 부분 그리고 이미 약간은 현실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큰 기대감이 작용 안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 만큼 위메이드에 대해서도 우선은 조금은 비중 축소 의견 드리겠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손실 중이신데 매도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최근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급락세 이후 약 어느 정도는 반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한 49,5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모바일 게임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시장이 불안하면 이러한 종목 쪽으로 언젠가 단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메드 역시나 매수가 부분 왔을 때 정리하신 다음에 새로운 업종과 새로운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지금과 같은 장세 속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와 위메이드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왔는데요. 이 종목은 943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하셨는데 18,500원이 매수하신 가격이고요.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오늘 매수하신 종목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매수하신 분 뭐 성격이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화통하신 것 같습니다. 예, 화통하신 것 같고요. 상당히 뭐 신고가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이제 시세의 초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일단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지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많죠, 사실상. 그리고 처음에 이 가격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게요, 16,500원대거든요.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공모 가격이 16,500원 선입니다. 근데 그 가격을 지금 돌파를 하고 지금 18,400원에 올랐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6,400원대가 가장 최적의 매수가죠. 그때 못 잡고 지금 2,000원 이상 이제 플러스가 된 상황이면 손절 가격은 무조건 16,000원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네. 좀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저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고 난 다음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 저는 살 타이밍을 또 못 잡았고 그렇게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멈출 때까지는 계속 올라타 있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기로 본다면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오랫동안 2008년도 중순부터 지금 언젠가 2012년 7월 달이니까 뭐 중순까지 하면 거의 1년, 2년, 4년 정도가 됐죠. 4년 정도 됐으니까 예. 그때부터 이제 시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시세를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를 예측하기보다는요, 일단은 뭐 최소 10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대신 좀 시간을 좀 길게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장기로 보신다면 뭐 10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기 전에요, 이렇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요, EQ스엔 자료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260원이시고 비중이 10%신데요. 계속 보유해야 하는지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8400번님의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자회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바이오 관련된 그 종목이기 때문에 테마가 역시나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CB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하지만은 이 종목이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힘이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종목 뭐 아시겠지만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금액입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시점 약 500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종목인 만큼 전반적으로 수급의 형태에 있어서는 불안감이 크고, 역시나 지분율 역시나 최대 주주가 21%밖에 안 된다라는 거,
상당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펀더멘털로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세력, 즉 돈의 힘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움직임에 있어서는 우선은 지금 좀 매도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시총 작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돈의 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점이 아니 2011년도 7월 중순을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종목의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돈의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점이고 그러한 세력이 들어왔을 때 급등에 대한 계속적인 상승 흐름 혹은 그 이후에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세 보이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의 펀더멘탈과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점 결론 지어드리면은 이제는 이러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점차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1,9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1,500원대 이하 즉 급등이 시작되었던 가격대까지도 오히려 다시 한번 이러한 세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업황과 뭐 이런 것을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시점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최근에 뭐 연기금 쪽에서 기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그런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하시면서 우선은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 구성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EQ스엔자로 지금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629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이신데요. 비중이 40%시고요. 언제쯤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로 주셨는데요. 한진중공업은 옆에 계신 이상로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네, 한진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아까 전에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딱 정반대되는 차트죠.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요거 차트를 한번 바꿔서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 뒤집어서 한번 보시면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왔던 때가 보시면 2008년도 중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2012년도인데 2012년 8월 달이죠. 딱 지금 4년 만에 지금 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예, 전 저점이죠. 그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바꿔서 뒤집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13,900원짜리를 계속적으로는 지지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하지만 힘이 딸리는 관계로 더욱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내려가죠. 그러면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주가 자체를 올릴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 그러는 뜻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기업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밑에 기업 분석을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가 떠 있으면 일단 접근을 안 하셔야 돼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데 기업적인 부분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만큼 주가 추이를 올리기도 버겁다는 거 되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를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그 부분 자체를 어기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 지금 같은 뭐 절반 정도가 손해가 나셨는데 요거는 이제 포스코랑은 좀 다르죠. 요런 거는 조금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래도 조금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 자체가 보시니까 40% 정도 되시면 비중도 크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비중은 축소하시고 매도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즈텍 WB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0300번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대는 5,420원이고 비중이 40%신데 이분께서는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살펴볼게요. 네, 우선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섬유 의복 관련된 즉 옷과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모직과 관련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복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잘 팔리냐 안 팔리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소비 심리 둔화에 따라 갖고 의복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매출도 이러한 영향에 타격을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있고 전반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종목군 뭐 LG 패션이라든가 한성 같은 종목에 있어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손절하시고 그리고 하반기에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수기가 의복사원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겨울철 이후에 실적 발표가 나는 약 한 4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 양상 보였다라는 거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겨울철 다가오고는 있지만은 여름철 장사가 안 된 것에 대한 실적 우려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들고 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적인 여유를 내년도 역시나 한 5월 정도까지 한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상당히 좀 긴 시간을 갖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LG 패션이라든가 한섬 종목 같은 종목으로 갈아타신 다음에 1년 정도의 시간을 두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ITWB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좀 매도하셔갖고 다른 종목 혹은 다른 업종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 패션 업종 지금 가장 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만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상담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리고 8400번님 상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단문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오늘 한 시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 YJ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를 이제 KT올레 IPTV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욱더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